안녕하세요. 시청자, 구독자, 그리고 우리 기술 주주 여러분들. 오대리 주식의 오대리입니다. 자, 우리 기술이 어제 오대리가 말한 대로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가 없었죠. 어쩔 수 없는 하락을 맞이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락을 했는지 오늘 다시 한번 짚어볼 거고요. 오늘 매수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자리 저점이 맞는지, 이후에 상승을 해서 우리가 얼마의 매도를 할 수 있는지 오늘 영상에서 짚어보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영상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꾹 누르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우리 기술이 왜 눌렸느냐? 첫 번째, 어제 장마감하고 공시가 나왔습니다. 전환사채를 발행을 하겠다. 규모는 60억. 언제부터 전환이 가능하느냐? 내년입니다. 내년 11월 말일자 정도부터 28일부터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1년 동안은 보호예수가 걸린 상태이고요. 두 번째, 이 공시 때문만이었으면은 주가가 3,700원대에서 형성이 되고 끝났을 거예요. 하지만 아쉽게도 3,600원까지 밀려있죠. 왜냐? 두 번째, 오늘 국내장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미국 시장에서 불어닥친 AI 거품론. 어제 해소됐는데 오늘 다시 거품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서 국내장을 누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외국인의 자금이 이탈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기술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냐? 일단 자금은 이탈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달러 강세가 되고 있고 미국 10년채 국가채죠. 국가 채권이 올랐습니다. 올랐기 때문에 채권 쪽으로 그 자금이 몰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지금 주식 쪽 위험자산에서 돈을 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코인이고 뭐고 결국 변동성 있는 자산들은 다 가격이 내려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 맞물려서 결국은 우리 기술이 3,600원대까지 밀려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밀려났고 올라가야 되죠. 올라가면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우리 기술은 여러분 크게 올라가려면은 시그널이 많이 겹쳐야 되는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시그널이 몇 가지 오지 않을 때 어떻게 매도를 하셔야 하느냐? 일단 단기적으로 추세 자체는 굉장히 잘 타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증주라고 이름까지 붙여준 거죠. 그래서 이 단기적인 추세를 타고 당장 이전 지지선이었던 3,800원까지 회복을 해야 합니다. 일단. 그렇다라는 건 우리도 일단은 3,800원까지 올라갔을 때 매도를 해서 차익을 챙겨볼 수 있는 구간입니다. 저는 우리 기술로 장기 투자를 할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분들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지금은 분명히 저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저점일 수 있어요. 저점인 거를 근데 판단을 하려면 사실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되어 봐야 돼서 월요일 날 보고 정확하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후에 회복을 해서 3,800원 이상까지 회복이 가능하느냐? 가능은 합니다. 그리고 이전 고점까지 회복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 기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술은 여러분 짧게 끊어가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냥 우리도 계속 수익을 챙겨 가시려면은 우리 기술이 꼴 보기 싫으셔도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단기적으로 끌고 가는 거, 3일 넘으면 장투라고 보실 수도 있긴 하지만 단기적으로 한 일주일, 길어야 10일 정도씩 보고 한 번은 무조건 매수하고 한 번은 매도한다라는 마음으로 보시면은 계속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매수하신 분들은 그렇다 쳐요. 이분들은 지금 저점에 잘 매수를 하셨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이전에 매수하신 분들이 계시겠죠. 그분들은 지금 약간씩 혹은 굉장히 큰 금액에 물려 있는 상태가 되겠죠. 자, 이분들 굉장히 분노에 차있을 텐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오대리는 어제도 그 전날에도 계속 권했습니다. 매수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계좌 안에서 오대리도 지금 평단가 조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만 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계좌 안에서 매물대 조정이라는 걸 해야 돼요. 무슨 뜻이냐? 결국은 저점에 도달을 할 때마다 매수를 해서 평단가를 낮춰야 됩니다. 평단가를 낮추고 추가로 여러분 매도를 하면은 지금으로서는 손실 확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매도를 절대 안 하고 싶다. 그 마음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대량이 아니다 하더라도 소량이라도 매도를 조금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평단가를 더 빠르게 낮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대리가 자꾸 매도를 하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 우리가 평단가 조정을 해야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흐름입니다. 여러 번 얘기를 드렸을 거예요. 왜 평단가 조정을 해야 하느냐? 나 손절 당장 하고 싶은데 이걸 왜 계속 끌고 가야 하느냐? 여러분, 우리 기술에 얼마나 투자를 하셨든 장기간 투자를 하세요. 그 안에 몇 번의 매수를 하시고 매도를 하시든 그 결과, 이 종착점에는 우리가 결국은 수익을 봐야 하겠죠. 왜냐면은 투자를 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는 수익을 봐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지금 당장은 손실을 보더라도 결국 이런 말이에요. 좀 약간 격언에나 나올 것 같은 말인데 이 전략은 오대리가 지금 권해드리고 있는 이 평단가를 낮춰야 된다라는 이 전략, 그리고 나중에 차라리 대량 매도, 조금 회복됐을 때 빨리빨리 매도를 해서 물량을 정리를 해나가셔라. 이 방법은 각계 전투에는 질 수도 있습니다. 전투에는 질 수 있지만 이후 크게 봤을 때 전쟁에서 이기자고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에서 이기려면, 이 우리 기술이라는 전쟁터에서 이기려면 결국 어떻게 하셔야 한다? 평단가를 조정을 하셔야 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평단가를 조정하는 과정, 이 중에서 우리가 가장 챙겨야 되는 거는 결국은 장중에 저점을 노려서 매수를 들어가셔야죠. 근데 우리는 이거를 늘 실패를 해요. 늘 실패를 해서 이상하게도 늘 이거를 모르시는 분 아무도 없는데 꼭 장중에 고점에 매수를 하세요. 그리고 고점에 물리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거냐? 언제 매매를 해야 하는지, 언제 매수를 들어가고 언제 매도를 해야 할지 그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에요. 즉, 장중에서도 장은 매일 변동성이 크지만 이 장중에서도 어느 가격대 아래서 사면은 그 부분이 적점이니까 이때는 매수를 해도 된다라는 그 기준, 그리고 위에 올라가서 이 가격 위에는 고점이니까 이 지점에서는 매도를 해도 된다라는 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장중 고점에 매수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장중 저점에 매도를 하셔가지고 결국 손실을 확정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대리가 이런 일이 없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준을 같이 잡아드릴게요. 그럼 오대리의 기준을 어떻게 알아가실 수 있느냐? 위에 오대리 개인 연락처가 있습니다. 010-7775-8354번으로 지금 오대리 저장을 해주시고요. 구독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보내주세요. 문자로 보내주시면 모대리가 기준을 잡아서 얘기 드렸죠. 어느 가격대 아래에는 저점이니까 이 가격대에서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어느 가격대는 어느 기준, 그 위는 고점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매도를 하시면 된다라고 기준을 잡아서 전략을 정리를 해서 문자로 보내드릴 겁니다. 여러분은 문자를 확인을 하시고 기준점을 확인을 하신 다음에 편하게 조금 더 쉽게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매매를 이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대리가 지금 지지선은 지켜줘야 되고, 그리고 올라가서 당장 여러분 이건 단기입니다. 단기이기 때문에 사실 3,800원 가는 거는 다음 주에는 가줘야 돼요. 안 가면 우리 또 너무 화나서 난리 나겠죠. 다음 주에는 갈 수 있습니다. 갈 수 있는 금액대고 이때 매도를 해서 차익을 챙기자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위까지 일단 갈 수 있어요. 오래 걸리지만 갈 수 있고 어떻게 가게 되는지, 그리고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 조건이 뭘지 얘기를 드리고요. 이때의 우리의 목표 매도가, 우리 결국은 얼마에 매도를 하면 너무 행복할지를 그 매도가를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매도가 놓치지 말고 꼭 챙겨가시길 바라고요. 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근거를 잠시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차트 굉장히 조용하고 무겁습니다. 매일 조금씩 밀리더니 결국은 이 자리까지 와 있어요. 지금 끝인 건가 싶은 그 순간까지 와 있죠. 하지만 여러분, 하락은 무너져 내리는 구간이 아니라 정리를 하고 복귀를 하는 구간입니다. 기준만 잘 지켜나가면은 지금의 하락, 이 자리가 바로 다음 상승의 출발점이 돼서 이익을 확정할 수 있는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오대리는 마찬가지예요. 하락장에서도 5가지 기준을 세워서, 근거를 세워서 냉정하게 봅니다. 첫 번째, 매집 신호가 들어오는가, 거래량이 완전히 내려앉았는가를 확인을 해요.
두 번째, 이동평균선의 정렬 상태를 봅니다. 단기선이 눌리고 있지만 중기선이 여전히 살아있는지를 확인을 꼭 해야 돼요. 세 번째, 구름대. 지금 구름대 하단 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름대의 하단에 주가가 머물러 있으면 상승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상승을 하더라도 크게 우리가 바라는 그런 움직임을 만들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번째, 수급 흐름. 지금 우리 이 종목 안에 개인만 남아있는지, 우리만 남아있는 건지, 아니면 기관과 외국인이 방어를 해내고 있는지를 꼭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다섯 번째, 펀더멘탈. 실적과 테마, 정책, 기반이 여전히 유효한지를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이 5가지 중에 2가지, 3가지가 아직 버티고 있다고 한다면은 아직 기회는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하단이 무너져 있는 상태라면은 단기 반등은 가능해도 추세 회복까지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지금은 상단은 희망, 하단은 생존 싸움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락장에서 어떻게 차익을 챙겨갈 수 있는지 오대리가 이전에 어떻게 매매했는지를 설명을 드려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트 지금 아까부터 켜놓은 차트인데 네이버예요. 모두 아시는 네이버 종목이고 과거 24년입니다. 작년이에요. 작년에 네이버에 하락장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긴 하락이 있었어요. 지금 보시면은 여러분 1월부터 시작을 해서 7월이 될 때까지도 하락이에요. 그 이후에도 하락입니다. 보시면은 AI 기대감으로 이전까지 반등을 했었어요. 최고점을 찍었었는데 이후에 금리, 규제 우려로 밀리면서 이제 구름대를 무너뜨리고 하단까지 내려왔습니다. 상단 돌파 희망이 있음에도 하단에 내려와 있고 지금 추세선 다 내려가고 있어요. 모든 추세선이 다 하락세를 보이면서 추세가 힘을 받지 못하고 거래량이 있음에도 어떻게 됐죠, 여러분? 좀처럼 상승 전환을 하지 못하면서 결국은 계속 녹아내리는 움직임을 가져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큰 하락장에서는 여러분 단기 추세를 굉장히 잘 챙기셔야 돼요. 이렇게 길게 추세 자체가 하락을 하고 있는 와중에서도 단기 추세는 등락을 반복을 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장에 사실 더 바빠요. 하락장에 있을 때 더 바쁘게 움직이셔서 신호가 뜰 때마다 매집을 합니다. 매집을 하셔야 되고 수량을 무조건 많이 가져가는 쪽으로 매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최대한 평단가를 낮추시고 하시면서 조정을 하셔서 이 장세 안에서 우리도 매물대를 바꿔 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매물대를 바꿔 나가야지 그나마 다시 추세가 전환이 되려고 할 때 추세가 진짜 전환되기 전에는요. 이렇게 하락장이 길었으면 여러분 추세 전환도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급등락을 이제 반복을 하죠. 이 급등락을 반복하는 구간이 올 때 그나마 준비를 해두셔야지 매물대를 조정을 하시면서 평단가를 낮춰두셔야지 변동성이 커지기 시작할 때 이제 크게 매도를 하면서 차익을 챙겨나갈 수 있는 구간에 도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락장에서 가장 위험한 거는 여러분 그냥 버티는 거예요. 그냥 버티는 것이고 그냥 버틸 때 하시는 게 꼭 있죠. 하락을 할 때는 보기가 괴롭거든요. 버티시면서 그 안에는 여러분 회피를 하십니다. 안 보세요. 괴로워서 안 보게 됩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일단 하락장에서는 버티시지 마시고 첫 번째로 정리를 하세요. 약한 종목부터 현금화를 하시고 평단가를 조정을 해나가는 매물대 조정하면서 평단가를 낮춰가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록을 하세요. 왜 손실을 본 건지 이유를 적으시고 물론 이 이유가 딱히 잡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장이 그렇게 우리 맘대로 움직이지 않죠. 깔끔하게 딱딱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이유가 잡히지 않더라도 일단 어느 정도 손실을 봤는지 메모를 해 놓으셔야지 다음에 어떻게 진입을 할지 근거를 확보를 해나가실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관찰을 하십시오. 여러분 회피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계속 관찰을 하시면서 20일 중기 추세가 전환을 하는 지점이 오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천천히라도 전환을 하면 변동성이 여러분 커지죠. 커지면서 결국은 다시 고점 구간이 도달을 합니다. 이때 매도를 하셔서 충분히 손실을 메꿔 나갈 수 있어요. 자, 그럼 이 세 가지를 잘 해나가려면 어떻게 하셔야 하느냐? 오대리에 하락장 대응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7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지지선 확인은 늘 하셔야 됩니다. 하락을 하다가 추세 전환을 하면은 결국은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길게 하락을 했는데도 결국은 추세선, 중기 추세선 하나 올라가니까 변동성이 커지죠. 이렇게 추세선, 핵심 지지선을 계속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거래량을 보셔야 돼요. 거래량이 뜨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거래량 변화를 보시면서 세 번째, 거래량을 보시면 어떻게 되죠? 수급 전환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결국은 수급 전환이 되는 지점에서 변동성이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수급 전환을 꼭 체크를 하셔야 되고, 네 번째, 현금화.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금화를 어떻게 해나갈지를 우선순위를 정하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복귀를 하세요. 아까 얘기했죠. 복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근거를 만들어 나갈 수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챙겨 나가실 수 있기 때문에 복귀를 하세요. 여섯 번째, 재지진입 신호를 만들어 두세요. 언제 재진입을 하겠다라고 만들어 두시고, 일곱 번째, 복귀 판단 기준을 명확히 만들어 두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락장이 급락보다 더 위험해요. 왜냐면은 급락을 하게 되면은 확 내리치고 사람들의 기대감이 살아있기 때문에 다시 또 올라갑니다. 변동성이라도 크기 때문에 급락장이 더 나아요. 하락장이 더 위험합니다. 왜냐면은 진짜 천천히 내려가기 때문에 대응을 해나갈 수가 없어요. 이게 내일은 괜찮겠지, 내일 괜찮겠지 하면은 대응이 안 됩니다. 하지만 이 대응을 해나가시게 되면은 결국은 정리로 끝이 아니라 이 끝을 새로운 발판으로 새로운 기회 구간을 잡을 수 있는 제일 좋은 자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락한다고 외면하시지 마시고요. 회피도 하지 마시고 근거를 가지고 대응을 해나가셔야 돼요. 하지만 지금 오대리가 벌써 3가지 하라고 하고 있고 5가지 근거로 3가지를 판단을 하고 7가지 체크리스트까지 드렸어요. 하지만 이거 다 지키기가 쉽지가 않죠. 혼자서 지키시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종목만 보고 있는 경우는 별로 없죠. 보통 여러 가지 종목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종목을 챙기시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혼자서 이걸 다 챙기지 마시라고 오대리가 대신 도와드리겠습니다. 영상만 보시고 매매를 이어가셔도 돼요. 하지만 영상으로는 큰 흐름을 잡아가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영상으로 정확한 자리를 잡아드리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언제나 영상이 올라왔을 때는 과거의 정보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매매에 들어가게 되면은 장중에는 결국 변동성이 언제나 있어서 과거의 정보로 대응을 해나가시면은 이미 늦겠죠. 타이밍이 늦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는 흐름을 잡으시고 장중에 타이밍에 맞춰서 대응을 해나가시도록 오대리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리느냐? 위에 오대리 개인 연락처 있습니다. 010-7775-8354번으로 오대리 지금 저장해 주시고요. 구독 2글자를 문자로 보내주세요. 구독도 괜찮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손절도 괜찮습니다. 문자로 보내주시면 지금 같은 하락장에 대응을 해나가실 수 있도록 잘 물량을 처리해 나가실 수 있도록 오대리가 기준을 세워서 전략을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오대리가 얘기했던 기준을 오늘 종목 차트에 본격적으로 다시 대입을 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대리가 앞으로 우리 기술을 어떻게 매매를 해나갈 것이냐. 일단 큰 틀에서는 동일합니다, 여러분. 단기 추세 자체를 굉장히 잘 타는 종목이에요. 상승할 때 상승했다가 하락할 때 하락하는. 이전부터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추세를 타면서 결국은 매매를 이어가야 돼요. 저점에 내려가 있을 때는 매수를 하시고 회복돼서 올라가면 저항선 부분까지 올라가면은 매도를 해서 차익을 일단 챙깁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갔을 때 매수, 이후에 다시 올라갔을 때 매도. 이렇게 매매를 이어가면서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목표가에 도달을 할 때까지 매매를 이어가요. 하지만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그 목표가를 노리려고 하면은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은 반등을 해줘야 돼요. 굉장히 크게 반등을 해줘야 되는데 이 반등 조건이 무엇이냐? 여러분, 첫 번째, 일단 지금 국내장 장시 자체가 시장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의 자금이 돌아와 줘야 돼요. 돌아오긴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지금 어제 공매도 늘었어요. 이 공매도 자체가
줄어야 합니다. 공매도는 주가가 빠르게 올라가는 걸 눌러요. 왜냐하면 상승을 하면은 손해를 보는 세력이기 때문에 누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공매도 잔고가 줄어야 돼요. 동시에 공매도 비율도 줄어야 됩니다. 제일 베스트는 0.x%대. 장중에 공매도 비율 자체가 0.x%대로 낮아져야 돼요. 어제 같은 경우는 8%였습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예요.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러면은 계속 장난칠 거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공매도 비율 자체가 줄어들고 공매도 잔고 자체가 줄어들어야 된다. 세 번째, 그러면서 이제 거래량이 좀 줄어야 돼요. 거래량이 지금보다도 살짝 줄어드는 수준. 네 번째,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거죠. 바로 직후입니다. 거래량이 진짜 줄어드는 게 제일 중요하고 사실 3번, 4번 알아볼 때 이게 제일 어렵죠. 제일 어려운 부분이고 네 번째, 수급 전환. 개인에서 외국인, 기관으로 수급이 전환이 되면서 동시에 뭐죠? 이 4번은 한 번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거래량이 폭증을 해야 돼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 기술에도 다시 한번 반등이 옵니다. 우리가 말했던 이 정도, 그 이상의 반등이 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한 번의 구간을 뛰어 넘어갈 수 있어요. 사실 그래서 오대리도 잘 압니다. 지금 우리 기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반등만을 노리고 있다라는 거 굉장히 잘 알아요. 이 한탕 한 번 노려보고 빨리 털어버리고 나간다. 그리고 두 번 다시 안 본다. 이런 생각이실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 기술 변동성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크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 국장에는 여러분 변동성 완화 장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고 더해서 상한가라는 게 또 존재를 하죠. 그래서 올라가 봤잡니다. 4,000원대 초반이에요. 지금 자리에서는. 15% 상승이 한계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냥 4,000원대 초반 노리시고 계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한탕을 노리신다 하시면은. 그리고 이 4,000원대 초반에서 차익을 그나마 크게 가져가시려면은 우리는 지금 구간에서 매수를 하셔서 평단가 조정을 해 나가셔야만 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댓글 중에 평단가 2,200원을 발견을 했습니다. 오대리가. 그분 정말 부럽고 존경스럽습니다. 정말 부러워요. 정말 부럽습니다. 이 평단가면 오대리는 지금 정말 고민도 안 할 거예요. 보고 있지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일단 이분이 어떻게 하셔야 될지를 좀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그분의 사정을 자세히 모르니까 대충 얘기를 드려보자라고 하면은 기간 수익률을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기간 수익률, 즉 투자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한번 따져보시고 이 투자 기간 대비 수익률이 은행의 지금 적금 이자와 비교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리고 그 수준에 당사자분께서 만족을 하시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런 거죠. 주식은 굉장히 변동성이 큰 투자처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도가 사실 제일 높진 않습니다. 이제 2위 정도로 자리를 내줬죠. 이제 코인이 생겼기 때문에 주식은 투자처 중에서도 위험 수단입니다. 위험 수단이기 때문에 같은 기간 동안 만약 적금과 비슷한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적금에 넣는 게 맞아요. 자금을. 왜냐면 적금은 넣기만 하면은 일정 기간 지나면은 그 이자를 100% 확정을 해서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따져보시고 이 적금 이자를 따져보신 다음에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투자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이 적금과의 이자를 비교했을 때 만족도가 어떻게 되시는지에 따라서 앞으로 투자를 어떻게 해나가시면 될지 결정을 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기술이 다시 한번 우리를 슬프게 했습니다. 우리의 증오가 다시 한번 쌓였어요. 증오 스택이 쌓였습니다. 다시 한번.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애정이 차오르려고 하면은 조금 올라가는 모습을, 확정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한 번이라도 보여줘야 할 텐데 이 올라가는 모습 놓치지 않고 챙겨가 보시려고 하신다 하시면은 지금 채널에 구독과 알림 설정 꾹 눌러서 다음 영상까지 봐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 내용 유익하셨다 하시면은 좋아요와 응원 댓글 한 줄씩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대박 종목은 놓치지 말고 리포트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오대리였습니다.